자, 을사년 개미월 7월이죠.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7월 7일이 7월에 이제 사주에서 얘기하는 7월의 시작이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7월 7일이 이제 소소라고 얘기하는데, 소소는 자을소자를 써서 더울소, 자을소, 더울소.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7월 22일 정도에는 또 대서라고 있죠. 대서는 이제 더위가 가장 심할 때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7월은 더위와 함께 지내야 되는 시기라는 개념이 이제 절기로 말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을사년 안에서 이제 개미월은, 일단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이제 일간별 운세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은 양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간 5개가 있죠. 그게 이제 을목하고 병화, 무토, 경금, 계수,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 5개를 먼저 하고요. 다음에는 음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간 5개, 천간이죠. 5개 있죠. 간목, 정화, 기토, 신금, 임수,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운세를 할 때 이렇게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에서 일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 관점에서 일간별 운세를 하는 사람은 아마 해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담은 그 정도로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에서 역할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운들,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보면서 할게요. 제가 미리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을목일간이죠. 을목일간이 을사년 이제 개미월을 만났죠. 자, 일단 운세를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3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서 메모를 했죠. 이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을목일간이 연운 천간 을목을 만나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천간 계수를 만나서 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일단 또 알아보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큰 개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두 번째는 을목일간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위에서 내려본다는 게 연운과 오른, 위에서 내려다보는 오른, 그러니까 연운과 오른 지지를 보는 거. 요거는 이제 12운성 관점으로, 12운성 관점으로 보는 부분에서 이제 을목이 연운의 연지죠, 연운 지지. 그러니까 을사년 사화를 봤을 때는 이제 12운성 욕지가 되고요. 오른 미토, 오른에 이제 미월이니까, 개미월이니까 미토를 보면 이제 양지가 되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음일간 12운성 해석은 양간 12운성 해석하고 다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운성에서 음간 12운성 해석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아니면 그런 내용들은 거의 참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운세를 들으시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문제가 있다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운세를 설명하면서 음간 12운생 왜 문제가 있는지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월에 을목일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 관점에서 운세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첫 번째. 자, 을목일간이 여기 있죠. 연운의 천간 을목 비견을 만났죠. 비견이라고 얘기하죠. 자, 을목일간이 을사년에는 만나면 이제 또고 경금이라는
정관하고 관련된 일을 추구하거나 경쟁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천간은 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경금이 다시 경금 합을 끌고 올라오고 그래요. 을사년에는 자꾸 이제 경금을 끌고 올려놨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합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경금을 쫓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때도 있지만 억울하게 경쟁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견이니까 경쟁적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을사년에 나오는 작용이니까 1년 내내 나타날 수 있는 작용적 개념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월운에서 보는 개수죠. 개수는 이제 십성으로는 이제 편인이지만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정인 같은 편인으로 봐도 됩니다. 자, 을목꽃은 개수 수분에 의해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귀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미월, 을목일간의 개미월의 개수는 말하자면 귀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의 도움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다. 일단 보면 돼요. 물론 인성이니까 자꾸 이제 기인의 개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을목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연이나 월 모두 같은 양의 영역에 있는 천간이니까 을목하고 서로 이제 상생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보고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 12운송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은 을목일간이나 지지를 이제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을목이 사화를 보면 욕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토는 양지 이랬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음간 12운성에 대한 개념은 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거를 그냥 직접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을목일간이 그 사화를 만나면 크게 성장하는 환경이죠. 그리고 월은 미토를 만나는 것은 그동안 준비해온 일을 완성해서 능력을 보여주는 시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내면에서는 그 연초에 시작했을 때하고는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연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많이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아쉬운 면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어떤 일의 방향성이 오른쪽이었는데 약간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에서 약간 비껴나갔다든지 이런 형태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족과 아쉬운 면이 동시에 상존할 수 있는, 그게 7월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을목일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일을, 7월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는 건데, 먼저 만족스러운 관점의 일을 보면은 추진해온 일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를 이루는 달,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금전적인 성과도 괜찮다라고 일단 보고요. 또 주변의 도움이 좀 크니까 인복도 좀 많이 따라오는 달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좀 아쉽다라면은 계획했던 일이, 아까 잠깐 얘기했죠. 계획했던 일이 좀 많이 변형이 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숙제로 남기거나 아니면 그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추진한다든지 뭐 아니면 손실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도 또 함께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7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운을 잠깐 보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주변의 도움으로, 주변은 이제 친구라든지 동료 이런 사람들이죠. 이성과 만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주의할 것은 이달에 만나는 남자는 짝이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잘 관찰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병화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병화일간이 일산의 개미월인데 자, 병화일간도 마찬가지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세 가지. 요거 이제 입장 음욕일간을 보신 분은 똑같은 관점이니까 요 내용은 같죠. 자, 첫 번째가 병화일간이 연운천간 을목, 그 다음에 월운천간 개수를 만나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렇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연운과 월운,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12운성 관점인데 연운의 지지, 월운의 지지를 보는 관점을 12운성 관점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병화일간 7월에 일어날 수 있는, 병화일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세 가지 관점,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병화일간이 연운천간 을목을 봤고요. 이제 월운천간 개수를 봤는데, 자, 연운천간은 이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정인, 그렇게 얘기하죠. 정인. 물론 이제 이 정인이라는 자체 십성은 근본적으로 좋은 개념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물상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병화일간에게 을목은 좋죠. 자, 병화태양은 을목, 뭐라고 하죠? 을목을 꽃으로 보죠. 꽃을 자신의 능력을 대신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물론 병화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병화는 을목의 성장을 돕는 거니까 을목의 성장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을목이 뭐예요? 병화에게는 인성이니까. 그래서 올해 을사년은 문서로서 성과를 내기 좋은 한 해가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구나 또 연지가 뭡니까? 이 지지가 록지잖아요. 록지니까 이제 기대가 더 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록지 자체는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뜻을 펼치는 그런 가장 어떤 좋은 조건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서적 개념으로 뜻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게 2025년 일사년이다라고 일단 보는 거고, 다음에 이제 개미월이 된 거죠. 이 개미월 자체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월운 개수는 뭡니까? 정관, 이렇게 얘기하죠. 정관 자체는 아주 좋죠. 그죠? 정관 의미 자체는 이렇게 십성적 개념으로서 좋은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병화태양에게 개수는 뭐라고 그럽니까? 뭐 안개라든지 비가 내린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안 좋게 말하죠.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는데 비가 내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개수를 만나면 뭐 안개가 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저도 이제 초보 때는 한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쑥스러운 어떤 시기가 있었죠. 이 말은 정확하게 틀린 물상 대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저의 그 운세를 보신 분들만이라도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큰소리 쳐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큰소리 쳐도 어디서 쑥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일간은 이달에 그래서 연애 을목하고 7월의 개수, 이렇게 3자가 잘 어우러져서 어떻게 됩니까? 기대를 해도 좋은 달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관점 볼게요. 이 두 번째는 이제 12운성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애는 록지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올해는 이제 뭐요? 올해는 쇠지죠, 쇠지. 그러니까 병화가 미토를 보는 건 쇠지죠. 이제 록지부터 얘기하면, 록지는 이제 목표가 큰 거죠. 록지라는 자체는 정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상. 그래서 이제 목표가 큰 만큼 성취감도 올해가 이제 큰 한 해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을사년이니까 문서로서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반복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월음미토는 이제 쇠지라는 거죠. 쇠지. 이 쇠지 자체의 의미. 이 청간이 뭐예요? 쇠지인데 청간이 정관이잖아요. 정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달에 이제 경력직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에 취업운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기가 정관이고 안개 꼈고 개수가 안개 끼게 있고 밑에 이제 상관이니까 퇴직한다. 직장을 옮긴다. 뭐 이렇게 표현. 물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이게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 말이 틀리지 않고 맞는 병화일간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 맞는 얘기가 되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정확한 해석, 저런 정확한 이론적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상관이고 개수가 병화에게 안개 끼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는 거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달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말이 실질적으로 병화일간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 굉장히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맹신하게 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일종의, 어줍지 않은 이론으로 맞췄을 때, 그거를 착각할 수 있다는 게 더 위험한 건데, 이론적 개념으로 정확하게 틀린 얘기라는 거를 제가 일단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운이 열리는 어떤 시기가 이제 그 7월이다라고 그런 거고,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 병활과 직장인 같은 경우 7월에 이제 승진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월은 개수가 이게 무토를 끌고 오죠. 무토를 끌고 와서 합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전운도 함께 좋아진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병활간 개미월은 굉장히 좋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게 해담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 거 보니까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해놓은 걸 좀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이 이제 세 번째죠. 이 세 번째가 뭡니까? 7월에 병활가 일어날 수 있는 일, 사건, 사고적 개념이라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만족스러운 일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문서운이죠, 문서운. 그게 이제 취업운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 뭐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문서 계약운이 될 수도 있죠. 실질적인 문서 계약. 그게 사업적인 협약이라든지 사업가 같은 경우는 협약이라든지 사업관 취득 이런 일이 가능한 달이 된다. 병화일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쉬운 점도 있겠죠.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자꾸 많이 좀 바뀝니다. 바뀌어요. 계획은 항상 수정되라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계획이 무슨 끝까지 그게 지켜져서 그게 완성되는 확률보다 그게 변형되는 게 더 많은 거니까. 그래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제 소득도 생기지만 또 미뤄야 되는 그런 일도, 계획했던 일들을 좀 미뤄야 되는 일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금전운 같은 경우는 이달에 이제 원활하다,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또 부족하면 어떻게든 채워지는 일이 생기고요. 또 문서운도 괜찮으니까, 하다못해, 후원금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어떤 기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은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이성운은, 또,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제 상대에게 소홀하게 되는 달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성보다는 남자는 여자는 남자, 사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성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약간 갈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화일간 여기까지 하고 바로 무토일간 넘어갈게요. 무토일간. 자, 무토일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무토일간도 마찬가지죠. 무토일간 마찬가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거고요. 매번 일간마다 같은데. 근데 이제 일간 운세를 보면서 자기 일간만 뚝 떼어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자기 일간만 뚝 떼어서 보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자, 무토일간이 일단 마찬가지 세 가지 관점인데, 그 첫 번째가 무토일간이 이제 연운, 이 연운의 천간, 오른의 천간 만나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일단 알아보는 거고, 두 번째는 무토일간이 연운지지 오른지지, 이거는 12운성 관점에서 본다 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월에 무토일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론적인 부분 설명하고 그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쪽, 이런 관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무토일간이 연운천간 을목을 일단 본 거니까, 그렇죠? 을목을 본 거니까 일단 요걸 뭐라고 그러죠? 정관, 이렇게 해요. 정관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물상적으로 봐도 괜찮죠. 무토가 을목을 보는 자체. 자, 무토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토는 뭐 대기권도 얘기하지만, 무토는 이제 대지라고 해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지에서 나오는 식간론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큰 산의 개념으로 보고요. 무슨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토양으로 봐요. 그래서 무토는 간목이 필요하니 뭐하니, 이런 식의 이제 그 이론들이 난무하는데, 그거는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그 사주의 그 식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이론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난무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주 이론에 대해서 헷갈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토 대지에서 자라는 을목은 뭐예요? 식물. 우리니까 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을목 같은 경우는, 을목이 이제 물상이 뭐냐면요, 계절마다 변하는 거예요. 을목이 이제 뭐냐면 보면은 새싹이 돋아오는 게 그게 을목이죠. 을목이 새싹이 돋아 올라오는 자체가 을목이고요. 그게 여름에는 뭐야? 그거 그냥 봄과 여름에 가지고 성장하면서 줄기가 되는 거. 그게 나중에 뭐야? 여름에는 꽃이 되는 거죠. 여름에는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원래 무토 대지의 목적이 뭐냐면요, 자신의 성장이 뭐예요? 자신의 성장이 곧 대지의 식물이니까 을목 화초가 성장하는 것이 곧 자신의 성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을목과 무토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도 일단 본다.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간목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간목은 물상적으로 뿌리예요. 무토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간목을 큰 나무로 표현합니다. 엄청나게 큰 산에 큰 나무가 있어야만이 옳은 관계다. 서로가 상생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일단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월은 개수를 봤다. 월은 개수, 그쵸? 개수를 봤는데 이건 이제 십성으로 정제죠. 그리고 이제 무토가 개수하고 이제 합을 하죠. 자, 천간에서 합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천간은 서로 합으로서 해결합니다. 합으로서 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합을 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무토일간은 이달에 어떻게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무게에서 합해서 뭐예요? 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화라는 속성은 이제 인성의 개념이니까 어떻게든 인성의 개념을 만들어낸다. 인성이 뭐예요? 문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서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니까 개인적인 어떤 직업적인 환경에 따라서 문서적 개념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가 돼요. 아니면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윗사람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주에서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 더 강하니까 환경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런 문서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집문서가 됐든, 승진문서가 됐든, 자격증이 됐든,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일에 좀 매달리게 된다. 이달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연과 월에서 을목, 개수, 무토, 을목, 개수, 무토. 이렇게 이제 서로 3자가 이렇게 만나서 좋은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무토일간 이달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가 요거, 무토가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12운성적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자, 12운성이 이제, 무토가 사화를 보는 걸 록지라고 얘기하고요. 미토를 보는 건 쇠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록지는 병화일가라고 마찬가지 개념이죠. 화토동금 그래서 12운성이 같게 갑니다. 이건 맞는 얘기론이에요. 정화기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가 큰 만큼 성취감도 큰 해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병화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을사년 천간이 정관이니까 그게 이제 어떤 큰 목표가 뭐예요?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 뭐 이런 일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달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월운 미토는 이제 뭐라고 그랬죠? 12연속 쇠지, 이렇게 쇠지. 자, 천간 개수가 정제인데, 그죠? 개수가 너무 지저분해졌네. 닦고 좀 할까? 이 개수가 정제인데, 개수하고 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재성과 인성, 무게 합화, 인성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걸 해석하면 취득한 문서가 고정수입이 되는 일에 좀 매달리게 된다. 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난다와 일어날 수 있는 그쪽으로 자꾸 방향성을 간다. 이건 좀 개별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일어나서 그걸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문서가 곧 고정수입이 되는 거니까 월세가 나오는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뭐 이런 쪽에 또 구입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기도 하죠. 이런 계약원을 찾는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뭐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제 7월에 무토일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건데, 자, 무토일간에게 7월에 일어나는 거. 먼저 만족스러운 쪽의 일을 먼저 보면, 위에서도 물론 잠깐 얘기했지만, 문서운이고, 어차피 뭐, 새로운 얘기들보다는 어떤 했던 걸 정리해 드린 거니까, 문서운이고, 금전운, 취업운, 승진운,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 달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모두 좀 그래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실질적으로 성취할 수도 있고 성취 자체를 위해서 뭔가 진일보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그게 다 이룰 수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가장 이제 원하는 거에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아쉬운 점이라면 구설수죠, 구설수. 잘 나갈 때 보면 구설수가 나오죠. 물론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구설수도 있긴 있지만 주로 이제 시기질투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잘 나가면 시기질투가 따릅니다.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모든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전운은 이달이 괜찮습니다. 부가적인 수입도 생기는 달이니까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성운도 마찬가지 괜찮죠. 근데 주의할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급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 모든 건 급해서 문제가 됩니다. 요거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경금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경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일가만 뚝 떼어서 보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가지 관점, 그죠? 세 가지 관점에서 운세, 월운세를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가 경금일간이 연운천간 을목을 만나서, 그렇죠? 연운천간 을목을 만나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월운천간 계수를 만나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천간적 관점에서 일단 보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써있죠? 두 번째 여기 있죠? 두 번째는
경금일간이 연운 지지, 월운 지지를 보는 건데, 이게 뭐로 본다고요? 12운성. 12운성적 관점으로 본다. 이게 이론적 체계에 대한 얘기. 물론 이론하면서 운세도 얘기합니다. 이론만 있는 게 어딨어요. 이론은 항상 실질적인 현상적 개념과 함께 어우러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7월에 경금일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정돈해드린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한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가, 경금의 을목을 봤으니까 정제, 이렇게 해요, 정제. 정제 당연히 좋죠, 그죠? 당연히 좋죠. 이걸 물상적으로 잠깐 표현해볼까요? 물상, 경금 열매가 을목? 뭘 봐요? 을목이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합이죠. 을경, 합. 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새로운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꽃이 곧 열매가 되는 거니까 캡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난 거죠. 이상 좋을 게 어디 있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르는 거다. 이렇게 표현, 굉장히 가장된 표현이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무튼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사년에는 경금일간, 을사년은 안정적인 고정수익을 만들어내는 일에 이 일 자체가 뭐가 돼요? 목표가 됩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2025년 을사년에는 이런 거에 대한 애착, 집착,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일에 자꾸 매달린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물론 그걸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음에 월운개수. 이 월운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월운개수. 개수를 봅니다. 자, 그리고 상관이잖아요. 이게 상관. 상관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상관은 아주 안 좋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죠. 개수가, 그러니까 경금이 개수 만나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관이지만 경금이 개수 보는 상관은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경금이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는 따뜻한 온도. 그죠? 낮에는 따뜻한 온도. 과일이 연글 때, 낮에는 굉장히 따뜻한 햇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밤에는 어떻게? 과일이 연길 때는요, 밤에는 차가운 이슬, 차가워야 돼. 그러니까 온탕, 냉탕이 필요합니다. 온탕, 냉탕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과일이 빨갛게 예쁘게 맛있게 잘 익죠. 그게 개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운이죠. 그래서 개수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에 개수가 있다 그러면, 운이 아니고 이제 사주에 개수가 있다 그러면 상관이라서 이제 직선적인 말, 행동 뭐 이런 게 있죠. 직선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이제 흠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경금일간이 개수가 있는 분들이 보면 틀린 말을 안 해요.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는 게 좋죠. 그게 이제 바로 민중의 지팡이, 기자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기자나 PD, 좀 언론 방송에서 좀 이렇게, 물론 정치를 해도 좋은 거고요. 그런 역할을 해서 좀 사회를 올바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의를 위해서 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은, 그런 쪽에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사회가 올바로 좀 더, 과일이 좀 더, 아주 예쁘게 익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죠. 그게 이제 경금이 개수 보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경금일간이 이제 이렇게 지지를 보는 건데, 이게 12운성 관점이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연운 사화는 뭐예요? 지사와 지지가 생지, 12운성이 생지가 되죠. 그게 이제 생지라는 의미는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시작.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을 이제 시작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운이 천간이 뭐예요? 천간이 을목이 정제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고정 수입이 될 만한 일에 그런 이제 문서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거죠.
그게 예를 들어 기능 기술을 배운다든지 고정 수익이 될 수 있는 여지니까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게 목표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금일간이 을사년에서 어떤 1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개념인 거고, 그리고 자, 어른 미토를 만났죠. 이 미토가 12운석이 뭐냐면은 뭐라고 그랬죠? 관대지죠, 관대지. 관대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봤어요. 말하다 보면 아는 것도 까먹어요. 관대지죠. 이 관대지금이가 한마디로 추진력을 얘기합니다. 추진력. 그래서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향해서 이제 질주하는 과정이다라고. 세웠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질주하는 거. 더구나 천간이 뭐예요? 개수. 개수는 또 뭡니까? 상관이잖아요. 질주하는데 거기다가 터보 엔진을 하는 거예요. 터보 엔진. 속도를 더 내서 질주하는데 거기다 갑자기 막 악셀레이터 밟으면 어떻게 터보 같은 팍 튀게. 요즘 차들이 많이 그렇죠. 제가 이제 전기차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간적으로 이제 악셀레이터 밟으면 팍 튀가 나가잖아요. 외제차 같은 경우는 그런 힘이 더 강해요. 그런 이제 터보를 하는 느낌. 개수 상관이니까. 그래서 질주한다. 그래서 이제 경금일간이 이제 이 미월에는 아주 바쁩니다. 뭔가 좀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아무튼 그게 이제 미월이다. 근데 이제 결과는 사실 이달에 바라서는 안 돼요. 결과물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뭐 한두 달 더 지나야만이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다 싶으니까 너무 결과에 대한 집착보다는 그때 또 너무 속도를 내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주변을 보지 않고 속도를 내는 거는 결국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7월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단하게 정리. 먼저 만족스러운 것은 이달에 오직 일이 중요하니까 추진력이 가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요. 나름 일에 이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나름 성과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달인데 이제 결실까지는 아직 미진하다. 라고.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필요하다는 거. 이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되죠. 어려운 시기.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건강에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다. 만족스러운 면과 그 아쉬운 면 두 가지 나눠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금전을 보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따로 떼서 보면 돈 쓸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달에 주변의 도움이 좀 많은 달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성운을 보면은 이제 연인이나 부부도 모두 이달에 괜찮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그런 사람도 이달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만나셔도 된다. 여기까지 경금일간 얘기를 했고요. 바로 개수일간 넘어갈게요. 개수일간. 자, 개수일간. 자, 개수일간도 마찬가지. 개수일간 마지막 부분만 뚝 떼어서 보는 분도 계시니까 기본적인 내용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서 개수일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월운세를 얘기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은 개수일간이 연운의 을목을 보는 거, 월운의 개수를 보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개수일간이 연운지지, 월운지지를 보는데 이게 뭐예요? 12운성. 12운성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정리해 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7월에 개수일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 정도를 해드린다. 이런 부분이 핵심적 큰 아웃라인을 먼저 정리해 드렸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자, 개수일간이 을목을 맞죠, 먼저. 연운, 천간, 을목. 을목은 뭐예요? 식신입니다, 식신. 식신 당연히 좋죠, 그렇죠? 물상적으로 봐도 좋은 관계입니다. 개수가 을목을 시키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 수분. 개수는 이제 수분이라고 그래요. 공기 중에 수분. 식물의 양분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개수 수분이 을목 화초를 만난 거니까 자신의 역할이 빛날 수 있는 최적합한 조건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수 자체는 수분인데 꽃을 본 거니까 내가 꽃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날 수 있는 최적합한 조건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라는 자체의 물상적 이미지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서 내가 잘난 척 할 수 있는 그런 일관적 개념, 개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토도 마찬가지 그런 거고, 무토도 아까 얘기했죠. 지상에 자라는 어떤 화초나 식물로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개수가 을목을 본 거는 자기가 하는 일이 곧 좋은 결과물로 나온 거죠. 결과물.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을사년에 이게 이제 을사년 개념이에요. 을사년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어룬을 보면요. 어룬을 보면 개미월이죠. 이제 개수를 먼저 천간을 보는 거예요. 개수는 비견이라고 얘기해요. 비견. 일단 비견은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뭐 어깨견 짰어. 비견 그래서 어깨동무한다라는 건데 견줄비 어깨견. 서로 이제 어깨를 견준다. 어깨동무라고 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근데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토 정관을 이제 있든 없든 팔자에 있든 없든 운에 오든 안 오든 항상 합에 대한 욕구를 느끼니까 무토 정관을 같이 보고 있으면 이 경쟁적인 환경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개수 비견이 힘든 존재가 돼요. 바뀝니다. 겁재적 개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힘들죠. 자, 이럴 때는 이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좋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떨 때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피해자가. 내가 떨어지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취직 시험 봤는데 같이 열심히 보고,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같이 다니면 굉장히 서로가 막 이론적인 부분 공부 서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주고받았는데 같은 분 시험을 봤어요. 친구는 되고 난 떨어졌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겁재가 된 거야. 비견이 겁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변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도 뭐예요? 비견이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자매 어렸을 땐 비견인데 성장하니까 서로 부모 유산 가지고 싸우잖아요. 겁재자 내 돈 뺏어갔잖아요. 이게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니까 무조건 비견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십상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이런 해석들이 좀 유연성을 좀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사주 공부 자체가 많이 좀 이렇게 좀 너무 경직화돼 있어요. 뭔가 좀 유도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책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공부가 원래 그렇잖아요. 교과서. 어렸을 때 교과서만 공부 잘하면, 교과서만 열심히 보면 공부 잘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어떤 환경에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학습방, 같이 이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견이지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뭡니까? 요거. 개수가 여는 지지, 오른 지지를 보는 관점이죠. 12운성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12운성으로 봤을 때, 이제 개수가 사화를 보면 12운성이, 태지. 그 다음에 미토를 보면 이제 묘지, 이렇게 되죠. 일단, 먼저 이게 사화에서 개수는,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아까 있지만 이제 인간 12운성 해석은요, 태지든 묘지든 요 자체로 해석하는 건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 해석적 방법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음관 같은 게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냥 물상적 관점에서 표현을 하는데, 사화에서 개수는, 요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화에서 개수는, 자, 이 개수는 봄부터 왕성한 활동 능력을 좀 보여줬죠. 그죠? 봄에 아지랑이가 올라오면서 식물에 생물에 모두 동식물의 성장을 돕는 그런 개수로서 역할을 했죠. 왕성한 능력을 보여준 거죠. 여름이 시작하는 게 4월에서는 어떻게 해요? 4화에서는 서서히 영양이 줄어들고 있죠.
주르르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을목꽃이 활짝 피게 하는 힘은 아직도 여전하죠. 그래서 이 계수가 을목으로 결과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4년에는 결실이 많은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수일간은 을사년에 뭔가 좀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뤘다하고는 좀 달라요. 많은 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이룬 사람도 있겠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욕심을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은 미토, 이 월은 미토를 봤죠? 미토. 여기 이제 뭐 12운성으로 뭐 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에 너무 매달리면 바로 이제 어떤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 자, 미토에서 계수는 이 결과물인 을목, 꽃이 서서히 시들어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수가 을목으로서 자기 뜻을 표현했는데 그게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수도 마찬가지 을목이 시들어가고 있으니까 자신도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변화가 뭐예요?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뭐 직장 변동이나 업무 변동, 뭐 이사라든지 이동, 이런 식의 변화가 나오는 거죠.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죠. 이 세 번째가 이제 7월에 계수일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부분인데, 자, 먼저 만족스러운 부분부터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건 이제 7월에 만족스러운 일, 그동안 노력했던 성적표를 받는 거죠. 성적표. 사주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나 결실이 있다. 그러니까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 좀 가능한 달이다. 하여튼 성적표가 좋다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결실이 나오는 거니까 좀 더 열심히 이 달에 좀 보람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시고요. 또 아쉬운 점이라면, 결과에 어쨌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거니까 새로운 일은 설레기도 하지만 뭐예요? 힘든 것도 되죠.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건강운을 보면요, 건강운은 좀 많이 약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주의하는 게 좋고요. 혹시 이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금전적으로는 이제 이달이 좀 많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부족하게 느껴지죠. 뭐 돈에 대한 욕심 누구나 다 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이달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귀인이 됩니다. 좋은 만남 유지하시고요. 부부나 연인도 이달에는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달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고 역할을 하는 일간 5개. 그게 을목, 병화, 무토, 경금, 계수일간, 이렇게 5개 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음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천간 5개 음권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